네, 21-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공부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마련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함수의 선언만 봐도 어느 정도 이 함수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자, 먼저 문자열 출력 함수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putString 함수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fputString 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뭐 다양하게 읽는 방법이 존재하니까 저는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putString 함수는 인자로 문자열의 주소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자, 인자로 문자열의 주소값을 전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putString 그 다음에 뭐 abc 이런 식으로요. 자, 뭐 앞에서 이미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은 문자열이 putString 함수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얘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 이 위치에 이 문자열의 주소값이 반환이 된다. 따라서 putString 함수의 인자로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이 문자열의 주소값이다. 뭐 이러한 유형의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출력의 대상은 모니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나오는 fputString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자, 뭘까요?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그렇죠, 문자열의 주소값,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주소값이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출력할 대상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td out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 모니터로 출력이 이루어지고요. 파일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파일로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함수가 바로 fputString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얘네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putString 함수는 플러스로 출력 다음에 \n을 추가로 출력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동으로 개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플러스 없습니다. 아무것도 출력해주지 않아요. 그게 또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사실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혼동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헷갈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론 putString 함수와 fputString 함수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putString 함수는 플러스로 개행을 갖다가 진행을 하지만 fputString 함수는 개행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print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일단 문자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printf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개행 안 해주죠. 그래서 개행을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putString 함수에서는 str, 즉 simple string의 주소값을 전달을 하고 있죠. 또 이어서 so simple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의 정확히 얘기하면 주소값이죠. 개행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력 결과를 보면은요, 자동으로 여기서 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n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printf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일단 문자열을 출력을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str과 so simple string을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데 fputString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dout, 그 다음에 stdout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해줬어요. 따라서 모니터로 출력이 이루어지는데, 자, fputString 함수 호출 이후에 바로 이어서 \n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fputString 함수 호출 이후에 바로 이어서 \n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fputString 함수도 putString 함수와 마찬가지로 개행을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또 개행을 해줬으니까 개행이 두 번 이루어졌을 텐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개행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fputString 함수는 개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재미있는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요. 자, getString 함수가 있고 fgetString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때, 아, 얘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다. 얘는 단순히 결정되어 있지 않겠지. 그래서 뭐 키보드로 문자열을 입력받으려면 stdin을 인자로 전달을 추가해줘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매개변수 선언을 보면은 하나인데 얘는 매개변수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일단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뭐 fgetString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getString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문자열을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getString 함수를 호출하면서 str을 인자로 전달을 하죠. s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네가 읽어드린 문자열을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문자열을 저장할 주소값을 전달을 합니다. 어디다 저장할지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인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로부터 문자를 읽어드릴 거냐. 따라서 stdin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인자가 뭘까요? 자,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 번 정도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은 읽어드릴 최대 문자열의 길이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두 번째 인자로 7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fgetString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는 최대 문자열의 길이는 널 문자를 포함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널 문자를 포함하여.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포함하여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자열의 길이는 6이고 플러스 1로 널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러한 함수가 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자를 입력받기에 이보다 간단한 코드는 없어요. 내가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getString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간단한 코드 구성을 문자열 입력과 관련해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7입니다. 따라서 널 문자를 포함해서 문자열의 길이가 7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요, 그 경계 검사를 해주지 않아요. 내가 어디까지 문자를 저장해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만 받아들여요? 주소값만 전달을 받고 있죠. 주소값만을 전달을 받았는데 getString 함수가 어디까지 문자를 저장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까지 저장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주소값만 넘겨줬습니다. 따라서 getString 함수는 문자열을 그냥 그 주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무작정 써댑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길이가 7이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총 7개가 마련이 되겠죠. 따라서 맨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읽어드릴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총 6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D, E, F, G 이거 지금 문자열로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H, I, J, K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G까지 다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입력 다 받습니다. getString 함수는 그래요. 다 입력받습니다. 입력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열을 넘어서서 내가 할당받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라이트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getString 함수의 문제점이에요. 위험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공간, 내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getString 함수에는 두 번째 인자가 추가가 된 겁니다. 즉 최대로 입력받을 문자열의 길이 정보를 갖다가 인자로 전달을 해서 그 이상은 저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한할 수 있도록 정의된 함수가 바로 fgetString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코드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tr의 문자열을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str의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저장을 해라. 최대 크기를, 문자열의 최대 길이를 갖다가 size of str의 반환값, 얼마가 반환이 되죠? 7이니까 7이죠. 즉 널 문자 포함해가지고 그 문자열의 길이를 7을 넘어서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키보드로 입력받아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I, J, K에서 뭐 Z까지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fgetString 함수 호출된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배열에 저장이 되냐면요, A, B, C, D, E, F까지만 저장이 됩니다. F까지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
널 문자의 의미로 제가 제로를 지금 쓴 겁니다. 널 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리드를 해요. 그럼 나머지는 남아있겠죠. 안 읽어드린 건 남아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 H, I, J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이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fget 스트링 함수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글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한 번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좀 버리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꼭 그래야지만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문자 입력하는 방법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문자 열이 입력이 되어도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릴 수 있어요. 예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형태로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읽어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get 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 get 스트링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뭐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갖다가 다양한 실행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길이가 7인 배열을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총 3회에 걸쳐서 fget 스트링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널 문자를 포함하여 7개 최대 7개의 글자를 str에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함수 호출이 총 3회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한 형태의 함수 호출이 총 3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를 갖다가 단순히 지금 print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총 3번 리드하고 그냥 라이트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예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전부입니다. 근데 실행을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실행의 예를 보면은요. fget 스트링 함수가 이제 처음 호출이 됩니다. 호출되는 순간 깜빡깜빡 거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 총 얼마입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최대 20이죠. 입력하고서 여기서 엔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갖다 연출해 놓은 거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fget 스트링 함수 호출되면서 널 문자 포함하여 7개니까 실제로 6개의 문자만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여기까지 읽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서 write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이 이루어진 거죠. 출력 결과가 이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다시 fget 스트링 함수 호출됩니다. 호출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6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부터 읽어야 되겠죠. 7, 8, 9, 0, 1, 2 6개의 문자 읽고 널 문자 써가지고 그거 다시 출력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3, 4, 5, 6, 7, 8까지 읽겠죠. 6개의 문자 읽어서 널 문자 추가해가지고 또다시 write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하고 0이 읽혀진 거예요? 안 읽혀진 거예요? 안 읽혀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i를 갖다 4로 바꿨다 라고 하면 9와 0까지도 읽겠지만은 지금 3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9와 0를 읽지 못하는 실행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엔터키의 입력도 문자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이 이루어진 거냐면 먼저 fget 스트링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깜빡깜빡 기다려요. 그 상황에서 we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친 겁니다. 그러자 출력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printf 함수 출문을 보면 뭐를 하고 있냐면 \n 즉 출력을 갖다가 지금 그 개행을 위한 \n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엔터의 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엔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자열의 일부로 읽혀진 겁니다. 읽어드려진 거죠. 읽어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읽을 때 우리가 읽어드린 문자는요. we 이게 끝이 아니고 we 그 다음에 엔터까지도 사실은 같이 읽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 결과 we 그 다음에 엔터에 의해서 개행이 한 차례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개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총 2번의 개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like, 엔터 치죠. 실제로 읽어드린 문자열은 like, 그 다음에 엔터까지 읽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2번의 개행이 있었고, 자, 또 you 입력하죠. 실제로 읽어드려진 문자는 you 엔터까지 읽혀져서 그 다음에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의 입력도 문자열의 일부로 같이 리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scanf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s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문자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는 우리가 입력이 불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I 한 칸 띄고 like 한 칸 띄고 you 이렇게 써놓고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scanf 함수에 의해서 실제로 읽혀지는 문자열은 I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scanf 함수는 데이터를 갖다가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따라서 공백이 포함된 문자열을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엔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f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포함해서 문자열을 갖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끝을 엔터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터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행의 결과는 어떤 걸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y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띱니다. 그 다음에 AND를 입력을 하고 또 한 칸 띄워요. 그리고 I를 입력하고 엔터 친 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Y, N, I가 공백을 포함한 이 문자열이 한 번에 fgetString 함수를 통해서 read가 되고 그 다음에 write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read 되고 한 번에 write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제를 실행하면 총 3회에 걸쳐서 문자열을 read하고 write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fgetString 함수를 갖다가 총 3회 호출을 했으니까 실제로 3번 read, write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갖다가 읽어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getString 함수의 이 세 가지 특성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잊기 쉬운 내용 혹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뭐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3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